안녕하십니까. 319회를 강의합니다. 319회는 핵심 백문 백답 44페이지부터 올리겠습니다. 앞페이지는 318은 1페이지부터 지금 핵심 백문 백답을 개략적으로 하면서 합니다. 근데 이제 317회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정부수산물품질관리사 해 다음 카피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원이 아닌 분들은, 요번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임시라도 특별회원 올려드릴 테니까 모든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특별회원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시험이 돼야 되니까 317회를 컴퓨터 올라가고 나면은 전국에 있는 어떤 요번에 1차든 또는 5번에 2차 보시는 분들 한 300에서 400명 됩니다. 제가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데 다 발송을 할 겁니다. 반드시 컴퓨터를 참고하셔가지고 예상문제부터 강의자료부터 최근에 유튜브 산업인력공단에서 공지한 범위, 그러니까 출제 범위를 가지고 있죠. 출제 범위 위에다가 정밀검사 범위 24페이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산에서 올리는데, 김용혜가 이거 1차 서술형 예상문제 60선을 적었는데, 저 책의 근거는 대학 교재와 고등학교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쓰고 나니까 군에서 올렸다고 이제 부산에 가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자료를 올리고 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정밀검사 중에서 일반 세군하고 대장군 세군이라든지 염지가 있죠. 소금, 그리고 나서 수원 등등 한 9개 카테고리로 제가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히스타민, 이산화탄소 실험법 등을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보셔가지고 올해 놓을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10점 놓습니다. 10점. 그리고 이제 그걸 2차까지는 안 논다 그러더라도 김용희는 고등학교라도 대학교 책으로 해가지고 2차를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실 분 하시고, 지금 현재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걸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신을 믿고 하십시오. 그래서 핵심 백문 백답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 핵심 백문 백답하고 이 예상문제 60선은 아주 빈공개이기 때문에 강의 들은 거 부산 20일, 21일 서울, 27일 서울, 그리고 벌교 전라도, 벌교 28일 강의할 때도 강의 듣는 사람한테만 책을 원가로 해가지고 7,000원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원가로.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팔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30일 넘어서는 정식으로 판매가 될 겁니다. 그전에는 비공개로 하니까. 그러면은 강의 들러 오지 못한다 그러면은 저한테 확실하면 연락을 주시고 들을 여력이 되면 책이라도 볼 생각이 있으면은, 아니면 핵심 백문 백답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핵심 백문 백답을 한 번 더 정리해 달라 해서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317, 18, 19입니다. 3개가 올라가니까 반드시 들어주시고요. 317은 카페입니다. 반드시 카페 정리하시면은 김용희 예상문제 이 책 말고 또 한 35개,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자료부터 그러고 나서 식품공정 올린 어떤 정밀검사 기준 등을 올려놨습니다. 반드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5페이지입니다. 아까 전에 318회 이런 일반 세군과 조험성 세군을 통신도 교재를 정리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산물 관리 및 지원 유통에 관한 법률 일명 수산물 유통법의 35조에 따라 가지고 좋은 저장이 어떤 예상문제, 김용희 예상문제 2차 예상문제로 35번째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거기서 좋은 저장이 나왔습니다. 좋은 저장이 나오면은 온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온도 중심점, 가장 늦게 어는 지점, 빙결점, 얼기시간은 구간입니다. 온도입니다. 온도, 구간. 공정점, 수분이 모두 어는 구간. 빙결점, 수분의 얼음 비율. 최대 빙결점 생성대. 빙결점이 빙결정입니다. 점이 아닙니다. 빙결점,
빈결정은 얼음입니다. 얼음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구간으로 보통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도고 수분이 어체 내에 있는 수분이 80% 이상이 빈결정을 형성하는 것을 최대 빈결정이라 합니다. 기준이 피해대 빈결정이 기준이고 그것을 급속하게 통과한다. 35분 내에 급속이 35분 내에 급속 통과하는 것은 급속 동결을 하고 35분 이외로 통과하는 것은 완만 동결이라고 교수분들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TTD 시간 냉동 시간 흐름과 수산물의 품온의 관계가 TTT 곡선입니다. 이럴 때 나왔고 올해 4회 1차 문제도 나왔습니다. 수산 가공의 냉동품 및 냉동식품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냉동식품이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규정상 동결전에 일정한 전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전처리 가공이 되어 있고 급속 냉동이 되어 있을 것, 그리고 소비될 때까지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에 관리 보관할 것, 소비자용 포장이 되어 있을 것 등으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거는 법령이니까 지금은 법령 쪽으로만 보신다면은 품질인정 18조 쪽에는 김용희 때 시험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농수산법령 5조 4조 심의의 직무 5조 포종고객, 그리고 나서 14조 이하의 특산물은 특산물의 조건인가 그 예상 문제가 되어 있고요. 특산물의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심의의 직무, 그리고 나서 포종고객품, 하여튼 법의 품질 인정 요건 등 이런 거 좀 정리해 주시고, 법에 또 보면은 32조 지나서 4.3조 지리적 포시의 무효심판, 거절심판 등 정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56조 LMO, 60조 안정성 해가지고 안정성 검사기간 지정 취소 64, 65조, 그리고 69조 기존 70조 협삽에 대해서 관계돼 가지고 지리적 포시 지정해역이죠. 지정해역과 협삽의 관계 관련성을 좀 점검해 주시고, 88조가 그냥 검사입니다. 91조가 검사관이고, 작년에도 보면은 수산물 수산 가공품의 서류검사, 간능검사, 정밀검사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정밀검사 식품공정 쪽으로 봐가지고 군에서 최근에 공지한 거 9가지, 저는 9가지 분류했거든요. 거기서 정리를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조가 재검사 좀 정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90조 100조 검정기관의 지정과 인정 취소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리고 등등의 어떤 그걸 그리고 나서 5조에 포준구개품에 대한 시정조치, 시정명령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적중예상 문제의 법령은 개락진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7페이지입니다. 천일염은 1억 주식관리 예상을 하셔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안정성 검사기간 지정이 문제 25에 있네요. 64, 65조. 그 다음에 검사관이고 89 검사관. 그리고 나서 문제 51페이지에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100조입니다. 요 부분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문제 29 해가지고 검사와 재검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사입니다. 100조. 그 다음에 안전성 검사기간 64, 65조를 반드시 정리해라 그랬고요. 지금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는 수산물 원산지 포시 대상입니다. 물론 비포시, 그러니까 면제 대상은 대형수산물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요구할 때 하고 또 뭐가 있죠?
무포장 수산물은 생략이 가능하죠. 한 달에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통신 판매나 등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붙여야 합니다. 부산의 강의라든지 서울의 강의를 최근에 올린 것도 원산지 법령에 대해서 강의를 치중해서 올려놨습니다. 그거는 공개로 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유전자 변형 수산물이 있고요.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는 56조 이하의 공포명령하고 원산지 포시 공포명령을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57조 실패지입니다. 원산지 포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수산물 원산지 포시에 관한 농수산물법에 따라서 6조에 원산지 5조는 포시하고 6조는 거짓 포시입니다. 거짓 포시 안에 하지 말라는데 혼동과 위장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7번 문제 58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70조의 햅삽에 대해서 한번 문제가 내가 있네요. 햅삽 정리가 있으니까 햅삽은 정의라든지 선행요건 두 가지 5단계 7단계 행정고시 문제에서 각각 10점 15점짜리가 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1차로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는 햅삽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기존에 대한 어떤 그 69조 복구 69조와 예상문제 카페에 김용의 예상문제 2차 예상문제에 보면은 스타트 1번의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 관리와 햅삽의 유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에 하고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리 기준은 사후의 기준이지만 햅삽은 사전입니다. 등등등 어떤 그런 문제가 관리가 되어 있으니까 구분되어 있으니까 컴퓨터를 보고 준비해 주시고 선행조건은 그 위생관리 시설 기준이 있고요. 위생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시설관리 기준은 시설을 만들어야겠죠. 온도계를 만들다든지 용수 배관을 만들다든지 화장실을 잘 관리한다든지 어떤 그런 게 위생관리 시설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햅삽이 진행되겠죠. 햅삽을 만들 때는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싸지만 초기에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죠. 포준위수 운영지침은 용수 관리를 한다든지 조업원 교육을 한다든지 등등을 하는 것이 포준 위생 운영 지침이고 준비원 5단계는 처음에 햅삽팀을 구성해서 제품 설명서 작성하고 용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정 흐름도를 작성하고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햅삽의 본절차 7단계 위증한 물을 개선 검증하여 문서로 기록한다. 5단계는 팀별을 설명하여 용공인지 현장 확인한다. 그리고 7단계는 위증한 물을 개선 검증하여 문서로 기록한다.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유해요소 분석을 하고 중요관리점 결정을 CCP를 합니다. CCP 중요관리점 한계기준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개선 조치를 방법을 수립하면서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하고 마지막에 문서화 및 기록 유지하는 것이 1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간능검사입니다. 간능검사, 소품사 간능검사인데 어치의 경도라든지 피부의 상태, 눈의 상태, 기타인데 이게 간능검사지만 또는 등급 판정을 할 때 포장국액에 거래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 등급 국액에 10단위가 있습니다. 특산품 등급을 만들 때도 어떤 것은 크기의 구분이 있습니다. 크기, 그죠? 그런 것도 오감에 들어가죠. 오감에 들어가서 크기로 선별을 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또 당연히 기능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간능검사 기준은 무포장과 포장 단위가 시험에서 지금 서너 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하고 분지 관리에 대해서 의뢰한 후에 생사담에 해당 작용이라든지 생물학적 원인과 화학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에 대해서 변해가는 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살아있을 때는 ATP 글루코겐에 어떤 활성화되어 있는 ATP가 활발하게 움직이가 에너지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죽으면은 ATP가 억제나 정지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젖산의 생성, pH가 절하하면서 해당 작용이 시작되면서 수산물 라이프 사이클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작용이라든지 사후 경직을 억제하는 것이 신도 측정이죠. 측정해 가지고 얼마큼 사람 몸에 좋고 신선한 고기를 어치를 먹을까를 측정하는 것이 신도 측정 중에서 VPM
값을 K값보다도 VBM 값을 좀 집중적으로 요번에 준비하시고, 신준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골드 체인 저온 저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수산물 수분이 많습니다. 수분이 많기 때문에 가공 제품으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공 제품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공 제품에 아주 우두머리가 뭡니까? 통조림입니다. 그래서 통조림의 가정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통조림은 일단 고기를 살쟁이를 합니다. 살쟁이. 그러니까 어체 어육이 있는데, 어육 중에서 살쟁이를 해가지고 찹이 살쟁입니까? 그라운드가 살쟁입니까? 그 살쟁이를 한 후에 탈기를 합니다. 공기를 제거합니다. 왜? 수분도 그렇지만 미생물을 활용하는 것은 물과 또는 공기입니다. 그래서 또 공기가 있으면 해가지고 수산물의 내용 특징 중에 지질이 있거든요. 지질은 산소와 결합되면 산패가 납니다. 특히 건조 제품에 지질과 산소가 결합되면요, 유수호 현상이라는 말을 쓰면서 산패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올해도 예상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통조림의 4대 공정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오늘 밀봉과 탈기 밀봉의 목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이제 금방 그 얘기입니다. 탈기 목적, 밀봉 목적, 냉각 목적은 김용회 때 놓았습니다. 살군 목적도 작년에 놓았습니다. 원래 탈기나 밀봉을 하면요, 일반 미생물은 억제라든지 사멸이 됩니다. 그래도 고온성 세균인 보톨리스 군은 살아 있습니다. 그때 살군이 이제 살군 과정에서 억제 사멸되는 거죠. 그래야 몸에 우리 사람이 건강하죠. 그래서 작년에 놓았기 때문에 냉각 놓았고 탈기 놓았는데 남은 것은 냉각 놓고 살군 놓았고 밀봉과 탈기가 안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6페이지에 통조림 품질 변화입니다. 항아, 흑변, 허니콤 이런 거 있고 1차도 놓았지만 2차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하구 전후처리입니다. 전처리, 원로의 전처리를 하는 겁니다. 원로의 전처리를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물론 전처리, 후처리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동계를 넣었고, 원로의 전처리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로의 전처리란, 이경의 고수라든지 또는 고등학교 전체를 봐도, 차프트, 채우기 맞나, 채우기. 그라운드는 고기가 되고요. 차프트, 70페이지가 어체와 어육에 대한 용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찹, CHOPPET가 채우기로 갈라서 발라낸 육을 채우기랍니다. 채우기를. 그 다음에 이제 원로의 전철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바다라는 데서 고기를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하면은 어떤 과정이 급속 냉동이든 완만 냉동이든 간에 또는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하면은 결국은 동결을 하고요. 동결에 대한 어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포장을 합니다. 속포장 대신에 빙의 그레이징을 하죠. 그레이징. 뿌리는 분법이나 침지법을 합니다. 그것도 예상이 오래 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하고 나서 결국은 냉장을 합니다. 결국은 그러면 나중에 제품에 따라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원료를 전처리는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동결하기 전에 전처리가 있을 것이고 가공하기 전에 전처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넓기를 박아서 뭡니까? 원료 전처리라는 것은 가공하기 전에 전처리라고 본다면은 동결했고 그레이징 했고 냉장을 했기 때문에 풀어줘야, 고기를 연하게 만들어줘야, 그러니까 땅땅하게 빈결정이 있는 그 상태는 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또는 기계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가공을 못할 겁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는, 원료 전처리에서는 필수적으로 해동이란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9페이지 해동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해동을 들어가면은 급속 해동이 좋고 해동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나서 드립의 관계를 고민해 봐야겠죠. 여기서는 일반 원로 전처리와 특별 처리, 약품이나 이런 것을 항산 나트륨 같은 사용해 가지고 산화 방지 같은 거 하는 것이 전처리의 특별 처리라고 이렇게 나누가 있습니다. 교수들이. 그 다음 70페이지는 어체와 어육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냉동식품의 전처리가 아까 전에 했습니다. 냉동식품은 4가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돌았으면은 잘 안 먹어집니다.
동결전에 전처리 가공이 되어 있을 것, 급속 냉동이 되어 있을 것, 소비될 때까지 마이너스 18도 이하에 관리 보관할 것, 소비자용 포장이 되어 있을 것, 이렇게 하는 게 냉동식품의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아까 44페이지부터 시작했거든요. 319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19페이지는 44페이지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318은 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17은 컴퓨터 카피에 지금 보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카피를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실선 명태의 동결전 전처리. 자, 동결전 처리니까 동결하는 것은 바다에 급속완만 동결 가공을 하기 전에 바다에 쪽으로 가야 됩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은 일단 뻘이 안 잡히려고 반항을 했죠. 그러면 미생물이라든지 뻘이 붙어 있으니까 수세를 해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품에 맞게끔 크기를 골라놨고 선별해놨고 그 다음에 동결 장치로 단계로 들어가겠죠. 어떤 그런 과정에 동결 전,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동결 전이냐 동결 후냐 또는 원료 전처리냐 정확하게 교수들이 물어볼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 되지 지금부터 막 이렇게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보고 당스럽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새우 보면은 74페이지도 새우에 두부 생동결 제품의 동결전 전처리입니다. 보세요. 동결전 전처리니까 준비는 수세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머리 제거시 이런 거 신선도 조심해야 된다 그랬고 전처리 순서는 청수로 수세 흑병 방지 위해서 색소로 충분히 유출시킨다. 머리 같은 거 가슴 제거한다. 타격 손으로 껍질 벗기고 내장 제거 및 수세 시 내장 오물 씻어주고 그 후 동결을 위해서 포장 팸 단계를 한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새우를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선별하고 수세를 합니다. 수세 선별. 그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동결을 위해서 포장이라든지 또는 팬에 담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팬을 동결할 때 동결 기계에 갖다 엮는 거죠. 그러고 나서 동결이 되고 나면은 디패팅한 팬을 빼죠. 그러고 나면 안에 탁 얼어 있기 때문에 탁 때리면 그냥 바로 떨어지겠죠. 탁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드립이 있고 해동과 드립. 자, 올해도 보면은 해동과 드립이 나온다 그러면은 원료의 전처리 과정을 고민하면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원료의 전처리 과정에서는 동결이란 과정이 보면은 필수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에 맞게끔 가공하기 위해서는 해동이 따르고요. 동결할 때 잘못됐다든지 해동할 때 잘못된 공정이 있으면은 수분, 어체 수분 또는 그 안에 유용한 단백질, 수용성 단백질 등이 어체에 남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 드립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VBM하고 이런 K값 등이 있습니다. 2차 코너 같은데 정리가 좀 잘 됐고 예상 문제 특히 VBM은 정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8페이지는요 수산물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생사 해당작용 ATP가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젖산이 생성되고 pH가 저하됩니다. 그게 해당작용의 특징이고 사후경직 해경 해당작용 사후경직 해경 자기소화 부패 이런 단계로 거치면서 부패를 가지 않고 자기소화를 하려는 것이 수분의 활용이죠. 그래서 수분에 대한 수분을 감소시키면서 근제품, 분제품, 염제품이 나오면서 수분 활성도란 개념이 옵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란 것은 수산물의 특징 안에 수산물 성질의 특징은 수분이 있고요. 지질이 있고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탄수화물하고 지질의 변폐는 변폐라 그러고요. 지질의 변폐는 산패라 그럽니다. 근데 수분 안에 보면 자유수와 결합수가 있습니다. 결합수는 남이 이렇게 찝쩍거려도 안 움직이는 거고요. 자유수는 미생물이 잘 찝쩍거리면 잘 움직이니까 미생물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자유수입니다.
특히 교수들은 자유수와 중결합수를 활용하는 게 미생물의 생육 환경이랍니다. 그걸 조절하는 것이 어체 40%까지 자유수를 줄이면은 미생물의 활성화가 되죠. 그 생육이 억제됩니다. 그걸 활용하는 것이 수분 활성도고, 수분을 줄이는 근제, 분제, 염장품 등에 다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통조림 가공 4대 공정 아까 있었고요. 맹태도 전처리 읽어보시면 똑같습니다. 동결전. 그 다음에 81페이지 해동의 정의입니다. 아까 해동 곡선 동결. 그러니까 이제 71 문제 71번이다. 81페이지에 문제 71번 수산물의 동결에 관했습니다. 썸에 동결했어. 온도를 설명해 있지만 동결합니다. 급속동결, 완반 동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동과 드립은 필수로 따라야 되는 절차입니다. 영원히 동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동결이 되더라도 거기에서도 미생물이 후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동결한 움직이지 못하니까 감고 눈 감고 잡고 있다가 해동할 때 살아나 버리죠. 그래서 영원한 어떤 동결은 못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품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동을 하고 가공을 해가 제품을 만들어서 인간이 섭취를 해야 되는 게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고, 빙의 처리하기도 있네요. 냉동 세분학적 있습니다. 자, 82페이지 작년에 나왔죠. 냉동부 및 세분학적 검사. 세군수는 포존팽방법과 건조 필름법, 작년에 포존팽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코올 섬이 어떻고 이런 게 나왔고, 대장군 실험 방법이 있습니다. 유당 배지법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 필름법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더 깊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나왔고요. 일반 세군수 대장군 대장군이죠. 대장군 실험 방법은 유당 배지법과 건조 필름법이 있지만 일반 세군수는 포준 팽방법과 건조 필름법이 또 하나 있었죠. 그런 식으로 카페에 정리가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어 전치료가 있습니다. 고등어 쪽에서는 이번에 다양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스타민, 그러고 나서 등급 8, 16kg도 들어가죠. 5, 8, 10, 15, 16, 20kg가 그래 다니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전처리, 일반 처리, 특별 처리는 아까 말씀했습니다. 어체의육 처리와 산화제 등 앙산 나트륨 같은 것을 사용해서 티로시나제 활성을 억제합니다. 갈변이죠. 티로시나제 갈변. 작년에도 나왔죠, 이 문제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그리고 가염 처리라든지 가당 처리 이런 걸 하면서 산화 방지 사용하는 것이 특별 처리라고 합니다. 이쪽이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작년에 보면은 3회 문제가 냉동 수리미가 수세 당을 첨가하는 이유. 냉동 수립이란 것은 원래 어묵이 있잖아요. 어묵은 저장성보다 맛입니다. 맛이나 항미를 한 제품이다 보니까 변폐가 심합니다. 그래서 어묵의 변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 대신에 설탕을 넣는 것이 냉동 수립입니다. 그래서 냉동 수립을 수제를 하는 것은, 냉동 수립은 겔이 있죠. 겔이 있다 보니까 겔에 대한 방해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수세입니다. 그리고 미생물을 방지한다든지, 그리고 개를 쫀득쫀득한 망상 구조를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항상 하기 위해서 원료를 씻죠. 그게 수시의 목적입니다. 당은 소금 대신에 설탕을 넣는 것은 냉동해, 그러니까 동결시키면 동해시키는 것도 방지도 되겠지만 물리적 변화입니다. 그러고 나서 겔 형성에도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이 또 설탕입니다. 이게 작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장기 지장한 이유입니다. 냉동품은 장기 지장 이유. 일단 장기 지장하는 이유는 바다에서 깊은 저 태평양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바로 판매를 못하죠. 그러니까 보관의 기능, 시간의 활용의 기능 등등을 하겠죠. 그리고 수분이 많은 부패가 심하니까 부패를 억제하는 기능, 그리고 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장기 지장을 하는 기능 등이 있겠죠. 그 다음 8절 포장지입니다. 포장지는 보면은
수산물을 속포장, 글레이징도 있겠지만 외포장 등 또는 바깥 포장, 전체 포장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걸 포장입니다. 요번에 최근에 포장에는 플라스틱 포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족관, 양식장의 수족관에 큰 플라스틱이 있죠. 그것이 사란입니다. 염화 비닐 라덴입니다. PVDC라고 하거든요. 통신대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더라고요. 그 문제고, 그 다음에 탈산소, 진공포장, 방수포장, 스킨포장 이런 걸 정리하시면서 여기 86페이지에 고등학교 책을 이렇게 급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편집을 했습니다만, 건조품의 포장을 정리해 주시고요. 플라스틱 포장은 P,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PET, PVDC, 사란, 이런 거, 진공포장, 방수포장, 입체포장, 이런 게 왜 필요한가? 진공포장을 하면 안에 밀봉 탈기 위주로 들어갑니다. 진공. 그렇지만 거기서 공기가 없대서 미생물은 생육을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좋은 저장을 해야만이 그 제품이 살아납니다. 유지됩니다. 항상 되지는 않습니다. 유지되니까 좋은 저장이 필수입니다. 입체는 진공 포장했다고 입체니까 소비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소비자한테 그 제품성을 보여주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입체 진공 포장이죠. 그 얘기가 있습니다. 가스 취한 산소 내부 공기 대신에, 내부 공기 안에는 CO2 O2가 있죠. 대신에 질소나 탄산가스 같은 것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가스 취한을 하죠. 그래서 산화방지제라는 미생물에 의한 변폐. 왜냐면 O2 대신에 질소만 넣어주면 지방하고 있는 성격하고 부딪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산화방지제 같은 걸 넣어주는 것이 가스 취한 포장입니다. 스킨 포장, 입체감을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88을 끝을 냈습니다. 일단 378, 19에는 44에서 88페이지까지입니다. 307 카페, 다운 카페 홍보고, 그러고 나서 318은 앞에 1페이지죠. 핵심 백문백답 한 7페이지부터 시작이니까 44페이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317은 카페 설명입니다. 오늘 10월 23일입니다. 지금 317회는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9회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일단 내일까지 해가지고 핵심 백문백답을 일단 개락적으로 일독을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답니다. 그래서 하는 거면 하니까 카페를 활용하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319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